안녕하세요. 로그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고요. HF 모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값 FiO2 P민인데 민 에어의 프레셔고요. P 앰플리튜드, 프레셔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I 레이쇼 기본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텀 여기에 있고요. 기본값 설정해서 액셉 누르시면 되는데 Never use an INO라고 나와 있는데 NO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INO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설정 값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H4 모드의 목표가 설정된 프레셔 앰플리튜드의 전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등에 따라서 1회 환기량이 변동이 됩니다. 네, 저희가 설정된 민 프레셔, 앰플리튜드 프레셔 잘 나오고 있는데 타이달이 3.5가 나온다는 것은 저항과 컴플라이언스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문제 정항과 또 컴플라이언스 등등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하이 프리퀀시 볼륨 타겟팅 모드인데요. 앰플리튜드 대신에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이 이쪽에 모니터링 되는 게 목표인 거죠. 모니터링이 안 되면 앰플리튜드를 점점 올려가면서 타이달 볼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볼륨 타겟팅이고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25라는 어퍼 프레셔 리밋이 있습니다. 물론 설정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이제 넘게 되면 앰플리튜드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알람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셔 앰플리튜드 리미티드 앤 맥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35에 어퍼 리밋을 걸어놓는데 넘는 경우에 38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패션 서킷 및 액세서리 상태 확인하고요. 환자 상태나 필터 상태나 알람 상태 등을 확인해서 당연히 타이어 볼륨이 안 나오면서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것은 저항이 높아지거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HF 모드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앰플리튜드를 설정을 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프레셔가 너무 높게 되면 특히 에어웨이 프레셔가 굉장히 높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 알람이 뜨면서 HF가 잠깐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항감이 너무 크진 않은지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ED 튜브나 시크리션 등으로 인해서 막힐 가능성도 있고 기침이나 파이팅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필터 막힘이나 혹은 NO 장비 사용할 때 그 NO 장비랑 벤틸레이터를 연결해주는 그 서킷에 물이 많이 차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바 모드인데요. Neurally Adjusted Ventilator Assist의 약자입니다. 뇌로 조절하는 보조 환기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이 내용을 잠깐 참조해 주시고 이 내용은 그 나바 브로셔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바는 좀 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바 모드를 위한 퀵 가이드를 따로 만들어 드렸고 교육 동영상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IV는 Non-Invasive Ventilation의 약자이죠. 그래서 NIV 사용하시면 색깔이 이제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NIV와 Non-Invasive를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MIV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NIV 나바랑 나잘 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겠고요. 리키지 2i 알람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나잘 프롱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키지가 95% 이상일 경우에 이제 이 이 타이달 볼륨 같은 게 다 별별별로 나오면서 보이지가 않게 되는데요. 리키지는 가능한 낮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리키지 알람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일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키지 2i 알람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알람 자체는 여기에 나오지만 소리만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달 볼륨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운드로 인해서 업무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PB랑 RR, 미니 볼륨 같은 경우를 다 이제 소리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리키지가 심한 경우에 특히 이런 알람이 많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알람의 소리를 없애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탠바이 화면에서 NIV 전환을 해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임 서킷으로 사용할 건지 뉴 서킷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세임 같은 서킷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키지 컴펜세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키지 컴펜세이션이 되게 되면은 리키지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흡기 압력은 복부 팽창과 에스피레이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리키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약물이 환자의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NIV에서 나빌라이저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트리거가 변경 불가라서 네거티브 즉 프레셔 트리거링 방식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튜베이션 된 환자에게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람 범위라던가 어떤 동작의 원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인베이시브 모드를 사용해야 될 환자는 인베이시브를 사용하고 NIV를 사용해야 될 환자는 NIV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화살표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라이빙 프레셔, 인스피레이션 타임, 스pontaneous RR을 확인할 수 있고요. and expiratory flow, inspiratory minute volume, 미닛 볼륨인데 그 중에서 spontaneous breathing이 차지한 미닛 볼륨, 그리고 workup breathing 중에서 ventilation이 차지한,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모드별 또 환자 상태별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 눌러주시면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시간부터 72시간 동안의 다양한 환자의 트렌드,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올가나이즈 트렌드 눌러주시면 순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양한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레셔, 타이다 볼륨, RR, EDI, 백업, 미니 볼륨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바 눌러주신 다음에 스태틱 메저먼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항목이 뜨면 여기가 공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흡기시 홀드와 호기시 홀드 두 가지 홀드 키가 있는데 중단 키죠. 흡기시 홀드 키를 중단하고 눌러주고 계시면은 이쪽에 활성화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액티브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그 팝업창이 뜨면은 놔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연속적으로 호기시 중단을 눌러주시고 활성화가 되면은 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렁 메카닉 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디스커넥션의 석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오픈 석션 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트 농도에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억셉을 해주시게 되면 프리 옥시저네이션을 한번 해주시고요. 서킷 분리 시에 벤틸레이션이 정지가 되고요. 알람이 오프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픈 석션 해주시고 바로 환자 서킷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벤틸레이션이 다시 시작되고 알람이 다시 이제 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그 사이에 또 환자 세츄레이션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옥시네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이 한 번에 해결되면서 오픈 석션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시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뷰에서 여러 가지 뷰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루프를 많이 보시죠. 볼륨 프레셔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레퍼런스 키를 누르게 되면은 환자가 숨을 잘 쉬고 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의 백그라운드가 생기고요. 현재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기울기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레퍼런스 키도 사용하고 플러스 2키도 사용하는데 플러스 2키는 연속되는 3개의 루프를 표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화살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거기 누르셔도 되겠고 화면에 이 웨이브폼을 2초 눌러주시게 되면은 레이아웃이 뜨게 되는데요. 다양한 항목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스윕 스피드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레인지를 변경할 수가 있고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웨이브폼에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퀴지 컴펜세이션 그리고 서킷 컴펜세이션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리퀴지 컴펜세이션과 서킷 컴펜세이션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서킷 컴펜세이션에 대해서요. 이 수치가 측정이 되는데 이 수치가 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또는 0.2 정도가 나오면은요. 테스트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테스트용 튜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0에 가깝게 나오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알람이 발생해서 인공호흡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테스트 렁을 꽂고 하게 되면요. 이 값이 1.8 이상이 나오면서 알람이 발생하거나 웨이브폼이 막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킷 컴펜세이션이 서킷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잘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먼저 서킷 컴펜세이션을 확인해 달라는 거고요. 리퀴즈 컴펜세이션은 니오네이탈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리퀴즈가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리퀴즈가 60%까지 확실하게 보상이 되는데 60%가 넘으면 보상은 되지만 리퀴즈 투 하이라는 알람이 뜨게 되겠고요. 옆에 별표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신뢰가도가 살짝 낮아졌다는 의미고요. 서킷 컴펜세이션은 환자 외로 유순도를 보상하는 거고요. 보상 기능을 오프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오프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히 NICU, 니오네이탈 케어에 있어서는 항상 서킷 값이 보상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일러 볼륨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센서, 인터널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Y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인터널 센서, 내부 센서를 사용하면 인공호흡기 내의 센서를 사용하는 거고요. 타일러 볼륨을 측정하는데 서킷 컴플라이언스가 잘 측정이 돼야지만 컴pen세이션을 통해서 정확히 환자 폐에 전달되는 타일러 볼륨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Y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왜냐면 환자 앞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응축수가 발생하여 신뢰도가 감소 시에 Y 센서 disabled flow unreliable이라는 알람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혹시 이 알람이 뜬다 그러면은 Y 센서에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해소가 어렵다고 하면 얼른 저희 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어로젠 네뷸라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랑 솔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프로를 쓰기 때문에, 프로라는 것은 이제 리유저블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통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대부분 리유저블입니다. 서킷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커버입니다. 커버를 제껴서 이쪽 안으로 약물을 넣는 거고요. 네뷸라이저 키트가 이 부분, T피스가 이 부분이라서 이 서킷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케이블을 연결했고요. T피스와 유닛을 연결하고 커버를 열고 약물 투여를 최대 10ml까지 할 수 있다. 설정 후에 네뷸라이저는 시작하고 육안으로 약물이 분사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동작 중 유닛이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수평에 가까운 게 유지가 되어야지 펑션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제거 시 이 케이블 이 라인을 확 잡아당기지 마시고 머리 부분을 잡고 천천히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 반드시 플로우 센서를 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플로우 센서 영향이 아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 또 플로우 센서 영향으로서 알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알람이 뜬다 그러면 네뷸라이저 사용 시 연결해 놓고 사용한 게 아닌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에어로젠 플로우의 특징은 여기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리유저블이고요. 이제 바이브레이팅 메쉬라는 마이크로 펌프 방식, 초당 이제 진동을 사용한 방식인데요. 이만큼의 많은 진동을 통해서 약물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이쪽으로 내보내 준다라는 거고요. 환자 폐에 도달하는 게 약 17% 정도라고 합니다. 추가되는 플로우가 없었고 시스템 영향이 없고요. 소음도 없고 버려진 양도 적고 환자의 흡입 위험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네뷸라이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게가 가볍고 연결 유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일회용 같은 경우에 한 번 쓰고 바로바로 분리해야 돼서 계속해서 디스커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결 유지가 가능하고, 즉 일주일이든 원하는 시간만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서킷을 바꾸는 주기에 맞춰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유지하더라도 흡인의 위험이 없습니다. 봉작하지 않으면 이 약물이 그대로 빠져나가서 환자한테 들어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소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쪽 필러, 요 흰 부분을 빼서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본체, 이 키트랑 T피스 같은 경우에는 소독 방법이 디스인펙턴트,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척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이 네뷸라이저 매뉴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해서 담궈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소독 시간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 혹은 끈적거림이 심하다면 1시간 정도 담궈서 소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 소독제 매뉴얼, 소독기 매뉴얼 등을 참조하셔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자부품이 있기 때문에 소독 티슈로 겉만 닦아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